예,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문정민 의원입니다. 국정 과제와 관련해서 또 대통령 비서실에서 이제 여러 분야에 걸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질의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또 전반에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몇 가지 지적하신 것들이 있어서 조금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먼저 확인사항 질의드리겠습니다. 비서실장님, 공약 파기 얘기가 나왔는데요. 공약 파기, 폐기, 포기 이런 말이 많이 들립니다. 그 차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대통령께서는 공약을 철저히 준수할 의지가 확고합니다. 그러나 경제 여건으로 말미암아 세수의 차질이 있고 이래서 그 공약의 시행 시기나 규모를 조금씩 조정하는 데 불과하고 파기, 폐기 이런 표현은 적절치 않고 또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이거는 단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국민이 들을 때 좀 가슴 아플 수 있는 그런 용어들이라서 용어를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파기는 계약이나 약속 따위를 깨뜨려버린다 이런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국민과의 약속을 어떤 의도로 깨뜨려버릴 생각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또 포기는 하던 일을 도중에 그만둬버리는 것입니다. 외부적인 상황 때문에. 근데 아직 임기 초반이신데 지금부터 대통령께서 국민에게 한 약속을, 꿈을 갖고 한 약속을 도중에 그만두어 버릴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 포기라는 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또 폐기는 못 쓰게 된 것을 버리는 겁니다. 지금 용도 폐기될 만한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파기, 폐기, 포기라는 용어는 정말 정치권에서부터 자제해야지만이 국민에게 실망을 드리지 않는 용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약 파기 예로 존경하는 홍익표 의원님께서 나름대로 이제 근거를 갖고 말씀을 해주셔서 또 제가 반론을 하는 게 좀 죄송하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3대 비급여 부분을 공약 파기의 예로 드셨습니다. 특징비, 선택진료비, 그 다음에 상급 병실료, 또 그 다음에 간병비 문제잖아요. 그래서 지금 12월까지 안을 내놓기 위해서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민정보의료기획단에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죠? 네, 고용복지수석님 잠깐 말씀해 준비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 내용을 알아야지 국민들에게 실망을 드리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꾸준히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10일, 10월 30일 해서 선택진료제, 또 상급병실료 관련해서 토론회를 했고요. 사실 의료계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드는 제도입니다. 또 정부로서도 하면 그것을 비급여를 급여로 하려면 아무리 하고 싶어도 재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진료비는 의료계에서 인건비 문제, 또 그 병실 의료 전달 체계, 또 나름대로 환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려는 고유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제도로 바꾸려면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 부담이 된다는 차원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으시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상급 병실료도 지금 6인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도 50%밖에 안 됩니다. 전체 병실에. 그러다 보니 이제 국민에게 여러 어려움이 있으니까 6인 병실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기준을 4인 병실이나 더 낮춘다는 것이죠. 그 퍼센티지도 50%가 아니라 70% 이상으로 늘린다. 그리고 그 부담도 최대한 완화시킨다. 이런 굉장한 획기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안들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병은 지금 간병의 자격을 당장 간호사가 할 거냐, 그냥 간병인이 할 거냐, 여러 이해관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간병의 요건, 어디서, 어느 기간 동안, 또 그 부분들이 어디에 소속돼서 할 거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시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결과를 내놓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목표로 지금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공약 파기라는 말씀을 들으니까 좀 저도 허탈하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알려주시고요. 또 기초연금과 국민연금과 연계된 부분, 또 100%가 아닌 70%의 대상에게 차등 지급하는 것도 파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사과도 안 했고 원칙도 해명도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9월 26일 날 국무회의 자리에서 분명히 사과하셨고요. 해명도 하셨습니다. 빈곤율 완화, 건보재정,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직접적으로 하셨으면 저는 그래도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제가 약속한 것을 최대한 임기 중에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근데 파기라는 말을 들으니까 조금 마음이 아프다는 생각이 들고요.
인도적 지원, 대북 인도적 지원은 사실 저도 작년에 정당은 달랐지만은 소속 정당이 다른 상황이었지만 인도적 지원은 필요하다라는 것을 저도 계속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제기가 안 됐던 것은 2010년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였던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에서 적십자설을 통해서 한 차례밖에 지원 안 했다고 되어 있어서 저도 확인한 게 있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근데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 178억이 대북 지원됐더라고요. 그중에서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이긴 하지만 우리 정부가 한 게 135억입니다. 이게 이제 통일부 통해서 간 거고요. 또 국제보건의료재단에서도 지금 15억 매년 15억가량 2011년부터 꾸준히 나갔습니다. 그리고 인도적 지원이라는 게 영유아, 의약품, 영양 문제에 집중해서 고유의 목적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다 어떤 근거에서 말씀하시냐, 어떤 입장에서 말씀하시냐에 따라 포커스가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저희가 하는 말씀이 국민에게 바로 전달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혼동이나 혼란이 없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복지에 속해 있어서 복지부 장관 인서 청문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 또 도덕성, 애국관, 그 부분을 비서실장님께서 인사의 주요 원칙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원칙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복지부 장관으로서 전문성이 어떤 것이냐 저도 고민을 했는데요. 보건의료 복지 분야가 굉장히 넓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된 것은 영유아 태어나서부터 노인까지 A에서 Z까지 아니에요. 그런데 노인에서의 마지막 노인분권을 완화하기 위한 기초연금이 불거졌고 또 국민연구가 연계됐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의 전문가가 필요했던 것이죠. 또 그분이 재정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건보 재정의 안전성을 지키면서 4대 중증질환의 공약화에도 큰 도움이 되실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카드 사용 문제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하지 않고 싶지만은 통합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혹은 실수로 그걸 하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우리 복지위의 인사청문회에서 어떻게 보면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보면 개인에게 어디까지가 개인의 사생활 문제에 침해를 하지 않으면서 저희가 청문회를 통해서 바뀔 거냐 하는 그런 특색도 일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이 교훈을 얻으면서 다음 단계를 더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진성준 의원님.